지방시대 이제 종합계획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23년도, 27년. 그다음에 국정과제 등 상위계획과의 어떤 정합성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맞추시는 그 사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시도나 시군구에서도 20억 미만이라도 이 평가를 받고 우수 사례를 추천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고 이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와 등급 체계에 있어서도 절대 평가하고 상대 평가가 이제 혼용돼 있었는데 그것도 상대 평가로 좀 일어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전 기회 효과 요 가점 부분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가적인 노력 및 성과 요 부분하고 통폐합하는 등 점검 항목도 9개에서 7개 지표로 이제 줄이는 등 이런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와 우리 케이트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이제 평가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고 평가를 준비하는 단계,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 평가 후에 피드백을 받는 단계에 있어서 케이트에 계신 분들이 이 평가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최종본이 아닙니다. 그 평가 계획이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최종본이 확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전 단계의 자료고요. 아마 크게 변동 사항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종안은 균형위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되는 평가 지침에 을 참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요거는 그 전에 그 계획안을 작성하고 미리 워밍업하는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요 부분이 있고요. 시도 사업에 관한 설명, 시공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요는 일단은 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구 사업들에 대한 사항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으로 부여가 되겠고요. 평가 결과는 이제 차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인센티브 재원 배분에 활용이 되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수 사례를 선정을 해서 시상이 이루어지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미흡이 계속 2년 연속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를 대신해서 좀 보완을 하고 차년도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것도 요거 자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24년도에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시도 시공구에서 470개 사업이 되겠고요. 약 규모가 2조 원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결국엔 이 2조 원의 대표 사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도 사업하고 시공구 사업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시도 사업의 사업 담당자님들이 주로 오셔서 아마 그쪽에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시도 사업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총괄부서에서 평가 총괄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자체 평가 결과를 그대로 준용을 하면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지 결과에 대해서 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에 대해서 매우 의미를 두고 있다. 시도 사업은.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잘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군구 사업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그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자체평가로 가름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배경으로 해서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상위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각 파트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활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사례인 경우에는 그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의 역할들을 좀 부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선물로 파우치거든요. 그 여행용 파우치입니다. 이 선물로 선정하는 배경이 오늘 오신 그 사업 담당자님들이 내년에 24년도 평가 잘 받으셔갖고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해외 연수도 가시고 좋은 일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담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미흡 사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다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요. 미흡 사업이 15% 이상의 미흡 사업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연속 미흡 사업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에는 그때 평가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평가로 유도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이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시도하고 시군구 사업의 사업 접수 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아마도 시도 총괄에서 다른 일정으로 아마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방 그 시도의 평가 총괄 부서에서 언제까지 내주세요라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은 좀 꼭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감점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최대 마이너스 3점까지 이제 감점이 부여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잘 좀 지켜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2월 16일이 이제 시도 사업의 평가 보고서 제출일인데 그 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평가 1차가 24년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은 다음에 24년 4월에 2차 평가를 해서 최종으로 이제 평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가 24년 4월 그리고 최종인 공개 시점은 24년 6월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평가 지침, 어떻게 보고서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사업은 크게 자체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위 평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도 자체 평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사업인 경우 이제 자체평가위원회를 시도의 총괄부서, 평가를 총괄로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밑에 이제 평가위원회 선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은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가장 중점되는 이야기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자체평가 실적 보고서, 자체평가 보고서에 담겨도 무방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도 총괄 담당자님들도 매우 무게를 두고 위원회 구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가 구성돼서 다각도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아마도 평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좀 크게 방향성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시도별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인 경우에는 시와 도의 평가의 그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는 최소 5개 이상, 도는 9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을 해서 평가 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개, 5개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사업 예산이 규모가 큰 사업 우선으로 대상이 선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꼭지는 지자체 자율로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사업들에 무게 비중을 두고 평가 대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었고 만약에 평가 대상이 되시면 그 시의 혹은 도의 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21페이지입니다. 그 포괄보조사업 자체평가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보통 사업 기획 부분, 사업 집행 부분, 성과 부분 3개의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점검 항목은 6개의 점검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예산 집행률 및 집행률 제고 노력이라고 이게 이제 새롭게 배점으로 10점 배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전체를 가름하는 어떤 꼭지였는데 24년부터는 시도 사업의 중요한 이슈로 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담당자님들이 그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주요 이슈가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해 나갈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평가에 본진으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작성 방안들은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과 지표를 정리를 하실 때에도 예산 집행에 관련되는 지표는 지양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도 사업이 예전에는 절대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업 수가 한정이 돼서 작아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절대평가가 있었는데 24년도부터는 모두 상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으로 이제 구분된 게 시인 경우에는 5개 이상, 구인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사업이 편성이 되겠고요. 우수, 보통, 미흡에 편성되는 사업 수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표와 점검 항목에 대한 부분들 중요 이슈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업 기획 부분입니다. 사업 기획은 포괄보조 사업 계획과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라는 부분인데 좀 더 깊게 보면은 계획 수립이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 그게 5점 배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구성 및 재원 배분이 적절한지 이 두 가지로 해서 총 10점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합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세부 항목에 보면 가와 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약간 간과를 하시거나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대외 환경과 어떻게 변화를 고려를 해서 계획을 작성할까 이런 부분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 전체적인 평가 계획에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는 충분히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으로 된 바니까 기본적인 계획안은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 매해 바뀌는 여러 가지의 변경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잘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변화는 다양하게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산이 갑자기 커졌다든지, 사업 대상 수가 갑자기 줄었다든지, 아니면 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연이 돼서 올해 사업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지는 환경 변화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충분히 사업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인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활류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보완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년도의 평가 결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기획, 집행, 성과에 관한 부분들로 해서 평가 결과가 나가게 되게 돼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 혹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예를 들면 성과 지표를 좀 바꿔야겠다라든지 등등의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가 23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반영을 했다, 어느 부분을 개선을 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됐다라는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해주시면 크게 모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점이 5점밖에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위원분들께서 사업 전체를 이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꼭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작성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서 어려웠던 바들, 힘들었던 바들 잘 좀 그걸 부정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고요. 잘 기술을 해주셔서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업 전반을 보실 수 있도록 초반부에 잘 정리가 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구성 및 재원 배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사업비, 23년도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편성을 했는지, 어떤 절차로 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의 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이제 평가 근거를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 근거 자료 요거 참고로 하셔갖고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편치가 않다라고 하면 문의를 주시면 평가 총괄 담당자님께, 혹은 안 되면 저희 경영센터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집행입니다. 이 사업 집행이 보시면 배점 기준이 밑에 표에 보시면은 포괄보조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이 20점 배점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이 10점으로 배점이 돼서 총 30점의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잘 기술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3번인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보고 있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포괄보조 사업의 통합 추진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포괄보조 사업의 정신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다양한 내역 사업이나 세부 내역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괄보조 사업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 내역 사업들이나 포괄보조 사업, 세부 내역 사업들이 어떻게 잘 연동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요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2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역 사업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 그리고 세부 내역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서로 좋은 파급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을 여기에 잘 기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느냐. 2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식에 보면 피토그램으로,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고 그 밑에 세부적인 설명이 좀 따라붙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되 어떻게 우리는 모니터링을 운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뒤돌아보니까 된 게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부 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업 점검 중간 회의라든지 중간 보고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좀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한다, 반기별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4, 4분기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했다라는 걸 내부 기관을 이렇게 결과를 맺고 그거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은 아마도 그 전에 추진됐던 부분들까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운영의 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부딪힘들, 사업 추진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 뭐 이제 예산 집행하기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갔는지가 기술이 되면 되는 부분들인데 서식에는 이게 표 몇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회의만 이렇게 기술장님 되시는 걸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식 파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예산 집행률입니다. 예산 집행률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 사업 반영되고 있고요. 시공고 사업은 23년도에 시범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됐었고 시도도 역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부 배점 항목은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매우 우수 예산 집행률을 100%를 다 달성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단지 이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부처에서 예산이 제대로 그 지급이 안 돼서 벌어진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부득이 안 되는 경우, 이월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타당한 사유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위원들께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네거티브하니까 그냥 쓱 넘어가시려고 하시면 그냥 그 예산 집행률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각 파트별로 그 평가 근거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천천히 보시면 어떻게 증빙을 준비를 하시고 평가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성과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배점이 그 밑에 표에 30페이지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은 그 성과 목표 달성도가 35점, 그 다음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발전 기여효과가 25점에서 토탈 60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성과로 가름할 것이냐가 그 해에 그 우리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매우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과 지표 목표를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0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지표별로 최하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보고서를 정리를 하실 자체 실적 보고서를 정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꼭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시도 사업인 경우에는 평가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성과 계획입니다.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성과 지표에 관련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라는 부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게 평가로 연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어떻게 답을 내고 있는지 요 중요한 두 개 꼭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0점의 주요 사항들이 성과 계획서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데 미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근데도 참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23년도에 성과 계획서 최종 확정본을 옆에 놓으시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0점 해당 지표 0점에 해당되는 사항들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바가 성과 계획서와 상이한 지표를 제시하는 경우는 0점이 되겠습니다. 성과 계획서에서는 A라는 지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 보고서에서는 A 지표가 아니라 B 지표로 정리를 하고 계시다. 이거는 이제 적절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0점으로 처리가 된 사항들이라 필히 전년도에 그 23년도에 확정된 성과 계획서를 꼭 옆에다 놓고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 목표들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상이와 전년도의 실적을 제시한 경우에도 0점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변동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정값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한다는 것들은 평가위원들이 보시기 위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당해년도의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 실적을 좀 낮춰서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성과계획서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0점 지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 잘 좀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0점 지표 맨 마지막 부분에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표에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0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증빙은 꼭 준비를 하셔서 잘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와 이제 그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최하점입니다. 최하점도 매우 자주 보여지는 오류 사항들인데요. 최하점들에서 이제 보면은 해당 성과 지표의 달성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최하점은 해당 지표의 50%입니다. 0.5를 곱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달성률이 50%보다 낮다. 그러면 최하점 0.5점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성과와 관련이 없는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류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단순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가위원이 보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하점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으로 제출하실 때 몇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점검 결과가 부적절인 경우에는 역시 최하점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표 부적절입니다. 23년도까지는 성과계획서를 정리를 하시는데 17개 시도에 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성과계획을 이제 작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도 성과계획. 근데 지금 간혹 보면은 그 사업 담당자님들이 우리는 뭐 괜찮다. 이렇게 우리의 그 주장을 갖고 싶다. 근데 분명히 그 사업 평가 총괄 담당자님이나 우리 균형 평가 센터에서 이렇게 가면 지표 부적절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간혹 고집을 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표 부적절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지표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최하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담당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셔갖고 지혜롭게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 총괄 담당자님이 드리는 코멘트를 좀 심도 있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배점 기준입니다. 지표 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2개일 때는 지표 1인 경우는 18점, 지표 2인 경우에 17점, 토탈이면 35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각각의 상황들에 보았을 때 35점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도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 1하고 2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 1은 그 공통지표 만족도고요. 지표 2는 핵심 지표입니다. 3부터 이제 자율 지표가 되겠는데요. 요거를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배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계속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오류가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표별 최하점은 지표별 배점의 50%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지표 2개일 때, 3개일 때고요. 다음은 4개일 때입니다. 요 4개일 때 밑에 34페이지 보시면 밑에 이제 별표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 사항들이 앞에 0점, 최하점의 기준들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성과 지표가 2개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표가 2개인 경우는 적절치 못합니다. 지표는 최소한 3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우리가 2개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과 계획서를 확정받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지표를 2개로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통과된 경우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 사업의 성과 지표는 최소한 3개 이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개 이상의 구성은 그 공통 지표, 만족도,
핵심 지표, 그 다음에 자율 지표 3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성과 계획을 하실 때 꼭 유념을 해서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35페이지입니다. 자료 인쇄물 35페이지고요. 성과 지표 목표 적절성의 목표 달성도를 정리하는 득점 사항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지표는 만족도로 정리가 되겠고요. 만족도 지표를 정리를 할 때 보시면 점검 결과가 적절이냐 부적절이냐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체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년도 실적, 21년도 실적, 22년도의 실적들을 정리를 하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23년도의 목표치, 그 다음에 23년도의 실적치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간 데이터들에 대한 숫자들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 변경사항이 아니다. 성과 계획서에 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먼저 만족도 말씀을 드리면 20년도 실적이 79, 21년도 실적 75, 22년도 실적이 79. 그래서 23년도의 목표를 80으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치는 성과 계획서에 있는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3개년도의 그 실적의 평균치보다 높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전년도 실적보다 높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데 만족도인 경우에 80으로 목표치 설정하고 있어서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시면은 계산을 하면 1.06이 나오고 있는데 달성률은 최대 1점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점 3시기에. 그래서 12 곱하기 1 해서 득점은 12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핵심 지표 이용자 수입니다. 이용자 수인 경우에는 쭉 가시면 되는데 목표치 설정 적절합니다. 근데 실적이 목표치는 50이었는데 23년도 실적에 40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달성도가 0.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표의 배점이 12점이니까 12 곱하기 0.8 해서 9.6점으로 득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계산이 됐고요. 세 번째 지표인 경우에는 공정률을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공정률은 이제 그 평가 지침에 보시면은 신규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부적절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하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얼마나 좋든지 나쁘든지를 보지 않고요. 무조건 그 해당되는 지표의 최하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로 정리가 돼서 득점이 27.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점을 받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아쉽죠. 그래서 27.1이면 좀 위험한 점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과 지표 이 부분을 좀 잘 좀 정리를 해서 좋은 점수로 가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업 성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 발전 기여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25점인데 앞에서 3개 혹은 4개의 성과 지표로 해서 우리는 23년도를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로 우리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가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 6번 균형 발전 기여 효과인 경우에는 대표 사례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 보조 사업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이거다, 성과는 이거다, 사례는 이거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보고서 주체 되시는 분이 시도에서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시거나 시군구 사업에서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업의 대표 성과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에는 군이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 담당자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성과를 좀 잘 찾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대표 사례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발굴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들,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언론에서 또 좋은 어떤 그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서 좋은 상을 받았거나 선정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와 나에 대한 사항들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대표 사례인 경우에는 정량적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사업을 대표로 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주셔갖고 다른 지표하고는 다르게 좀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사업이 만약에 우수나 보통으로 등급이 되실 때 결국에는 요 사례가 우수 사례로 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는 앞에 지표 3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3개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례로 정리가 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정리하고 있는 3개의 지표에서 보여지는 어떤 성과들과 이렇게 중복되는 성과들이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좀 발굴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담당자들하고 잘 좀 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판단 기준은 이렇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37페이지입니다. 요게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는 사례를 3개 이상을 제시를 해주세요. 3개 이내로 제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대표 사례를 2개로 내년에는요 2개로 제시해 주세요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례는 2개를 찾아주셔야 되고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표 사례의 각각의 세부 항목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12개의 38페이지에 보시면 균형 발전 기후효과 세부 적용 항목이 12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요 12개의 세부 적용 항목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대표 사례와 연관성, 적합성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균형 발전 기여요 세부 항목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잘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문 매체나 혹은 부처에서 주고 있는 상이나 혹은 공모나 이런 데 선정된 부분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사례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의미하다.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우리 시에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부분을 자신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적용 항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근거 자료들 이거 역시 참고로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점 사항이고요. 감점은 제출 기한을 준수를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 3점 감점이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서 시도, 시의 도의 평가 총괄과 잘 좀 커뮤니케이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도 상위 평가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시도의 평가 총괄 부서, 평가 총괄 담당자님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했던 자체 평가가 어떻게 상위 평가에서 영향을 주는지라는 부분들에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사업 담당자님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구나. 사업을 평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평가 결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와 도에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그대로 준용을 하는데 그 평가 결과가 미스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6번과 7번입니다. 이 6번과 7번이 사업 담당자님들이 평가 총괄 담당자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흡 사업이 되었을 때 예산 신청 부분,
그리고 미흡 사업이 되었을 때 그 사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미흡으로 받았는데 뭘 더 어쩌란 말이냐라고 그래서 평가 총괄 부서와 부닥침이 있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평가 총괄 부서도 편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메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건지, 어떻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할 건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와 평가 총괄 담당자가 같이 잘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시도 사업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서 시군구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충분치 못해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군구 사업의 평가 절차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51페이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자체 평가가 있겠는데 시군구에서는 자체 평가가 있지 않고요. 사업 담당자께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체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나름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위 평가가 실시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상위 평가의 안에 보시면 두 번째 상위 평가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네모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게 첫 번째 박스입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서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상위 평가를 할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아야 될 부분들은 미리 제출하신 자체평가 보고서를 갖고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갖고 사전에 충분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평가위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세히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단점을 보고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성과가 잘 안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들이 보고서에 잘 담겨져 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 사업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 이제 평가가 추진될 때 보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 부정적이니까 그냥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군구 사업에 대한 그 포괄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52페이지인데요. 시군구 사업 담당자들님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개의 사업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새롭게 본격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구처에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농림식품부에서도 역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작년에 한번 워밍업이 있으셨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사실 이제 2개의 내역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빠져나와서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에 포함이 돼서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부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괄보조 사업 상위 자체평가 기준입니다. 이게 53페이지고요. 요 지표 점검 항목은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배점만 살짝 다를 뿐인데요. 여기서 이제 역시 이제 작년에 시범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봤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예산 집행률 10점 배점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시군구도 제출 기한이 미준수가 되면 감점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게 시도 사업은 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사업이 잘 됐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게 되겠는데 시군구 사업은 좀 다릅니다. 포괄 보조 사업별로 전국구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좀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치열하게 아마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5페이지 아까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전 검토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그 1년 동안 추진했었던 어떤 성과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점수로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괄보조 사업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합리성 부분이고요. 요거는 시도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도 사업에 설명됐던 부분들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평가 근거 자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요거를 보시면 아마도 증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보고서 작성할 때도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둬야 되는지 설명이 충분히 되고 있어서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평가 지침 안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아마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통합 추진 체계 계획의 적절성, 합리성 이 부분들도 시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통합 추진 체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환경 변화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면 좋은지라는 부분이고 나 부분이 이제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내역 사업별로 재분 배분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내역 사업이 한 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부 내역 사업 단위로 넘어가서 어떻게 재원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 재원을 배분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면은 위원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시군구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액면가 그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업 집행인데요. 사업 집행인 경우에는 59페이지입니다. 통합 추진 체계 구축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따른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고요. 역시 예산 집행률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다. 전년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어땠다.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년도에는 100% 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랬다라든지 이런 사항들 때문에 피치 못하게 집행이 되지 못했다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예산이 거의 10월이나 11월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아마 그 반영을 해드릴 겁니다. 그 사업 집행에 있어서 통합 추진 체계 구성이 예시입니다. 예시는 이제 3개를 드릴 건데요. 61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아마 시도 자체 평가도 동일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합 추진 체계 구축의 샘플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게 전형적인 포맷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치 못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적절치 못한 예는 어떤 거냐면 간혹 이제 그 시와 도에서 혹은 시군구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보고서 용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시 설계를 할 때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보고서에 추진 체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그냥 스캔을 받아서
보고서에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되 우리는 23년도에 어떤 추진 체계로 운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그 다이아그램 중에 두 번째 칸입니다. 외부 그룹인데요.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됐으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부 추진, 내부 부서들에 대한 운영의 여지인데 이건 이제 내역 사업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 세부 내역 사업 단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표를 만드시고 밑에 설명을 좀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때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잘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 하나로 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좀 유념을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시도 시군구 동일합니다. 주체별 역할 분담인데요. 이 부분이 앞에 나왔던 통합 추진체가 연동이 돼서 우리는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제시가 되고 있는 표가 정답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색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프로세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세부적인 설명들이 좀 달려져야 됩니다. 그게 없이 이것만 달랑 붙으면 그렇게 긍정적인 점수를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획이 이루어졌고 집행이나 성과 관리가 어떻게 됐고 특히 그 중간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분기별로 했는지 반기별로 했는지 그때 위원 구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면 충분히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들은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시 3번에서 그 서식에 보면은 회의록 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 집행이 회의록에 대한 부분만 정리만 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좀 기술을 해주시고 회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성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하고 다르지 않고요. 단지 이제 그 66페이지 역시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요게 이제 시도 사업과 다르게 시군구 사업의 특이성들인데 그 시군구 사업은 성과 계획, 성과 점검 과정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사업 담당자님들은 지표를 설정을 하거나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안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시 지표를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시 지표를 쓰셨는데 지표 부적절이다라고 받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시 지표 바운다리 안에서 지표를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지표 적절 부적절을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목표치 설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사업인 경우에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적절을 여부를 확정을 짓게 되겠는데 시군구 사업은 그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3개년 실적보다 높고 전년도 실적보다 높은 목표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간혹 이제 그 부분들이 너무 무리스러워요라고 해서 낮게 잡으신 경우에는 성과를 보기도 전에 최하점으로 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치 달성이 낮아서 점수를 낮게 받는 게 낫지 최하점 받는 게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적절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좀 참고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 지표는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부득이 지표를 바꿀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필히 제시하셔야 된다. 사유 없이 지표를 바꾸면 지표 부적절이다. 라는 부분들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치 설정 말씀드린 것처럼 3개년 실적보다 높고 전년도 실적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왜 그렇지 못한지를 타당한 사유를 정리를 필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이 위원들이 이제 오케이 해주시면 무리가 없겠는데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면 부적절, 지표 부적절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부분들이고요. 71페이지는 성과지표가 3개일 때 예시입니다. 전에 예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지표가 2개일 때, 3개일 때 72페이지입니다. 4개일 때고요. 여기서 이제 7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특히 빨간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시공부 사업을 유념을 해주시면은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필히 보시고 잘 지켜주시면 성과를 35점을 득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시대구현 역시 시도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세부 사업 담당자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총괄 사업 담당자가 같이 머리를 좀 맞대시고요. 가장 우수한 대표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들, 발굴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정량적인 자료 잘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이 조건도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시도하고 동일하거든요. 대표 사례는 2개 필히 제시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세부 항목과 연계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사업에, 우리 시에, 우리 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거다는 기대 효과를 잘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7페이지는 평가 근거 자료고요. 어떻게 증빙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 역시 참고로 잘 보시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시공부 사업도 제출 기한을 적절히 지키지 않으시면 3점 감점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표에 관련되는 성과 말씀 마무리됐고요. 다음은 이어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 시군구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신 신성윤 연구위원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 보고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사업 담당자분들한테 좀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구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자꾸 구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평가 지침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쓰셔야 될 보고서들이라는 게 결국은 평가 지침에 맞게 다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상당 부분 중복이 될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 담당자분들이 작성하실 보고서의 명칭은 이제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 경우에 약간 이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추진 실적 보고서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시군구 사업은 이제 자체 평가 보고서라는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서식상에 그 보고서 작성 담당자분들이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 평가 보고서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글씨가 작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시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는 첫 번째 1장이 포괄 보조 사업의 개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트 2 추진 실적 부분이 6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각 꼭지라는 것이 아까 앞서 시간에 설명드렸던 평가구 항목별로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사업도 거의 유사한데요. 다만 여기서는 파트 2가 자체 평가, 그러니까 점수를 스스로 매기시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매기시고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적는 부분, 그게 이제 서식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3번 이 지표별 평가 결과는 시도 사업과 유사하게 그렇게 평가 항목과 거의 유사한 그 구성으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작성하실 보고서 서식인데요. 왼쪽이 이제 시도사업 보고서 서식이 되겠고요. 추진실적 보고서. 그다음에 오른쪽은 시군구 사업의 작성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합리성이라고 되어 있듯이 이렇게 각각 평가 점검 항목에 맞춰서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시면 되실지가 이렇게 다 키워드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군구 사업을 보시면 조금 서식이 다릅니다만 앞부분에는 이제 그 스스로 점수를 매기시는 파트가 있고요. 점검 항목 및 평가 점수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스스로 평가를 솔직하게 매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평가 근거는 이제 시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요 파트별로 밑에는 이제 증빙 자료, 요 내용과 관련되는 증빙 자료 이름을 제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는 여기는 이제 그 증빙 자료 이름만 써주시는 거고 실제로 그 파일들은 별도로 이제 제출해 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저희가 서식을 이렇게 딱 짜여지게 드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 빈칸 분량에 맞춰서만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실제로 이건 어디까지나 서식이고요. 작성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정된 칸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 내용을 충분히 자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증빙은 그 앞에 추진시적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용도지 평가위원분들이 증빙 자료를 다 열어봐야지 내용을 이해하실 거다 이런 마인드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본문만으로도 다 전체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 전체 플로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보고서의 첫 장인 포괄보조 사업의 개요는 이 포괄보조 사업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업의 목표랑 당해연도 추진 실적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도입부가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보고서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인트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 받으실 때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괄보조사업 개요에서 이제 하실 부분은 주로 이 예산 쪽 내용, 그 다음에 그 예산별로 이제 사업 내용이라든가 당해년도의 추진 실적 목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보고서 작성 서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그 작성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박스 처리가 돼서 어떤 내용을 쓰시면 되실지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면서 작성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포괄보조사업 개요 부분은 한 총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인트로 부분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지표별로 보고서 작성을 바로 들어가실 텐데, 근데 이제 항상 그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앞서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보고서 요 평가 지침, 자체 평가 기준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셨습니다만 결국은 앞에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뒤에 보고서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현업에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서식에 맞춰서 그냥 막 내용을 쓰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조금 시간을 들이셔서 처음에 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자체 평가 기준을 좀 숙독을 하신 다음에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반복을 하자면은 이 포괄보조 사업의 자체 평가 기준은 크게 세 부분, 사업 기획, 집행, 성과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획에 맞춰서 점검 항목과 세부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기획 부분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세부 항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획에 반영하였는가, 내역 사업별 재원 배분이 합리적 기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이게 결국은 평가자가 이제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라는 게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올바르게 이제 답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평가 기준을 처음에 충분히 숙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하나마다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우수 사업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결국은 밑에 써놨지만 포괄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충실히 사업 집행을 해서 목표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창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이게 평가자 입장에서 딱 드러나면 이제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미리 좀 염두에 두시고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 내용에 들어가시면은 시도 사업과 시군구 사업 각각 목차가 이제 사업 기획 부분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 사업의 경우에 6꼭지로 기획 집행 성과에 각각 2꼭지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구는 이제 기획이 조금 한 꼭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꼭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부 이제 기획 집행 성과별로 작성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 기획 부분은 배점이 이제 1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기획 부분 배점이 조금 높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 지침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또 전체적인 내용, 보고서 내용의 첫 부분에 그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상세히 써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 기획 부분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평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이 당면한 환경 변화를 잘 파악하고 지역 주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이제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겨야 될 내용은 대내와 환경 분석을 한 내용,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한 내용,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 평가를 받으신 경우에 거기 아마 지적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 사항이 칭찬은 빼고 부정적으로 약간 지적 사항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했다라든가 그런 것을 그 표 형식에 맞춰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저희 포괄보조 사업 내 내역 사업관 재원 배분을 한 내역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을 보통 이제 담당자분들은 집행을 하시는 입장이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상위단에서 결정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그 사업과 관련된 시도의 어떤 상위 계획이라든가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면은 좀 그래도 내용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내역 사업관 예산 배분은 이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결정이 되니까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썼던 자료를 조금 참고하시면은 내용을 작성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두 번째 파트로 사업 집행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앞에서 잘 짰으면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했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그 다음에 그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했는가 이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잘 집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추진 체계를 잘 만들고 그 추진 체계에서 역할 분담이 또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추진 체계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점검 활동을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앞에서 이제 지침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추진 체계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통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포괄보조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맨 위에 이제 나타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역 사업별 추진 부서,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을 이렇게 조직도 형태로 표시해 주시고 각각 요 조직도에 맞춰서 역할이 뭐였는지를 역시 그 역할 분담 표로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예산 집행률이 요 사업 집행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23년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로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점수를 매겨 주시는데요. 이제 집행률이 100%면 매우 우수로 10점을 다 가져가시고요. 80에서 100이 8점 이런 식으로 배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경우에 이제 적절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요 등급보다는 하나 높게 그렇게 평가에서 반영이 돼서 점수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집행률이 45%인 경우에 이제 미흡에 해당하지만 뭐 적정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그거보다 한 등급 높게 보통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집행실적 부진 사유는 보통 자금 배정이 지연됐다라든가 자연재해 같이 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좀 제한돼서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성과 부분인데요. 여기가 배점이 60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결국은 사업의 목표라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서 기대한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추구하는 균형 발전 기여 효과를 달성했는가, 요것을 점검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과 지표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도인데요. 요것은 시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성과 계획서에서 미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실적치를 작성을 해주시고 점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지표 수에 따라서 배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지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군구 사업은 이렇게 성과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지표 설정에 조금 어떻게 좋게 말씀드리자면 재량권이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금 잘못하시면 감점을 당하실 그런 위험도 많은데요. 이 시군구 사업에 같은 경우에 원칙은 성과 지표는 작년도에 썼던 거를 계속 쓰시라는 게 기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표로 이렇게 변경하시지 말고 당초에 정해진 지표를 계속 유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표를 변경하셔서 이제 작년도와 달리 쓰실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평가 의견서 상에서 이 지표가 부적절하니 바꿔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사업 내용이 이제 하시다 보면 작년과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기존 지표를 쓸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사업 같은 경우 간혹 이제 지표를 2개만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권장하는 경우는 3개 이상을 보통 3개 내지 4개 쓰시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좋은 지표를 쓰시겠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성과 지표를 쓰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왜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그 서식에 나와 있지만 그 서식에 맞춰서 정확히 사유를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만 좋은 뜻으로 지표를 변경하셨어도 그런 사유를 적어주시 않으면은 무조건 최하점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변경 사유는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새롭게 바뀌는 지표는 저희가 이제 아마 그 나중에 통보드릴 작성 가이드에 보시면은 그 사업별로 예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 예시에 없는 지표를 쓰실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지표를 썼다라는 논리가 정확히 제시돼야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치는 저희 또 이것도 원칙은 최근 3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시도록 그렇게 기본 권고 사항이 되어 있고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지표가 이 목표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되는 경우,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역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예산이 대폭 줄었다든가 외부 환경이 악화됐든가 이런 상황인 경우는 목표치를 이렇게 계속 상향해서 설정하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당 사유를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그거에 타당하게 목표치가 조금 예를 들어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은 요것은 평가하는 단계에서 적절하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사유가 제시됐을 경우에만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걸 꼭 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기여 효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성과 목표 달성도는 약간 그 정량적으로 딱 목표치가 있고 달성도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었다면, 여기는 약간 그 정성적인 성격의 어떤 성과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이제 2건을 제시하시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서식상에 보시면은 여기서 제시하는 성과와 매칭이 되는 그 균형 발전 기여 효과 12항목 중에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에서
어떤 대표 성과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지역 주민 소득을 증대했다. 이런 성과를 이제 써야겠다고 하시면 그거와 가장 매칭되는 거. 이 경우에는 아마 주민 소득 개선이 될 텐데요. 그거를 이제 매칭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앞에 있는 성과 목표 달성도와는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우수 사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쓸 내용이 나중에 이제 우수 사례 추천으로 이제 저희가 요청드렸을 때 내실 그 내용을 미리 발굴한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사례집에 선정된 내용들은 저희 그 나비스라는 저희 균형발전 정보 시스템 www.nabis. 거기 go.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연도별 우수 사업들을 모아놓은 사례집이 책자가 다 이제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은 아 요런 스타일의 내용을 이제 여기 우수 사례에 쓰면은 좀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게 아마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우리 사업에서 요 비슷한 내용의 성격의 성과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빙 자료가 이제 다른 지표들은 보통 이제 그 내부 결제문이라든가 외부 통계 뭐 이런 자료들을 보통 많이 쓰시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가급적 무슨 언론 보도 자료든가 보도 자료 또 어떻게 부서에서 수상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 자료로 쓰시면은 이제 훨씬 더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평가 지침, 평가 기준을 잘 숙지해 주시면은 다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조금 하나 몇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평가 지침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시도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시, 같은 도내에서 조금 서로 다른 사업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남 지역이라고 보면 전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사업 중에서 뭐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이런 사업도 있고 뭐 지식센터 건립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다른 내용들의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 간에 이제 비교가 돼서 평가가 이루어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시군구는 그 포괄보조 사업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일반 농산어촌 개발 하면 거기 이제 보통 120개 시군구가 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120개 시군구 간에 어떤 동일한 내용의 포괄보조 사업 내용으로 경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경쟁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도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분과 평가하실 때 시도 총괄들이 평가하실 때 분과별로 아마 한 뭐 5개 내외 아마 이렇게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들이 한 5개 내외 정도 사업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농사는 120개를 쫙 보면서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고서를 쓰실 때 어떤 점을 좀 어필해야지 우리 보고서가 드러날지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FAQ와 FAQ도 사실은 앞에 내용과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지가 평가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때도 이 내역 사업이 다른 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접근은 기존의 가격대로 사업 그동안 해왔었는데 6만 되는 곳에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다 그 시도